정우성 씨도 시청하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원작이 있는 영화 이야기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정우성님도 알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네, 감동입니다. 네. 전 지금 한 일주일 넘게 네.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구나. 네. 아, 이래서 내가 네. 살아있구나. 오늘을 위해서 그렇게 느꼈죠? 정우성 씨랑 또 사진도 같이 찍으셨고. 네,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어때요? 뭐 정영진 씨 보다가 정우성 씨 보니까. 저는 사실 정우성님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영진, 정프로님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뻔한 얘기 하지 마라. 보고 나니까 뭐 오징어다 쭈꾸미다 뭐 도다리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실망했나요? 아닙니다. 네. 사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도 놀랬거든요. 네, 여튼 정우성 씨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네. 특히 이제 영화 배우분들 가운데 네. 책 좋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아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보고 계실까요? 한 번씩 이렇게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 이거 뭐 부끄럽습니까? 이 정도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네. 한번 출연. 네네. 네, 많이 안 바쁘시면.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주시면. 그럼요. 저희가 또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우성 씨와 또 뭐 예를 들면 손예진 씨, 네. 혹은 한가인 씨,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진행하고 정박님과 같이 얘기 네. 나누고 이런 상황이면 저는 뭐 얼마든지 네네. 꼴뚜기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 이거죠? 자리 그리고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저도요. 자, 시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원작이 있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한번 전해드려야 되지. 네. 오랜만에 영화 네. 관련된 이야기 한번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우성 씨도 보니까요. 네. 그만이. 그 2010년에 나온 소설인데요. 네. 그 마리아 비틀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거든요. 마리아 비로. 예, 이사카 고타로라는 일본의 소설이 갔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뭐 영화가 됐죠. 골든 슬럼브. 그 강동원 씨가 나온. 골든 슬럼브. 그거 원작자가 바로 이사카 고타로죠. 음. 근데 이번에 이제 마리아 비틀이 할리우드 영화가 되면서 완전 제목을 블릿 트레인으로 바꿨죠. 블릿 트레인. 총알 기차. 타원한 열차 뭐 네. 그렇죠. 총알 열차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바로 그 이제 블리추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영화하고 소설하고가 좀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영화는 사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아주 동양적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과응보,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세옹지마. 좋은 줄 알았더니 나쁘게 되고 나쁜 줄 알았더니 좋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건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고 사실 소설 마리아 비틀 뭐 소설도 이번에 제목을 바로 블리 트레인으로 바꿨습니다만 소설 같은 경우는 주제가 아주 묵직하거든요.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는가거든요.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냐고. 예, 사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람은 못 죽이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아주 묵직하게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바로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킬러를 다룬 소설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킬러를 다룬 소설에서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는가? 라는 것들이 참 이게 재밌는 발상의 전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니체가 철학 이야기할 때 초인이란 무엇인가? 이 초인을 말할 때 초인 대신에 사람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노예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그래서 네. 이제 초인을 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죠? 이런 걸 말할 때 오히려 밀림을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타잔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람이 아닌 로봇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킬러를 가지고 오히려 킬러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종의 살인 청부업자들인데 그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나? 죽이면 되나? 안 되나? 이걸 가지고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는가를 사실 고찰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소설이 마리아 비틀 자체가 1997년에 일본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네.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고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고베에서 어느 날 초등학교 교문에 초등학생의 목이 교문 위에 딱 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에 전화가 온 거죠. 사카기바라라는 사람인데 내가 그 범인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여학생을 납치를 해가지고 또 목을 잘라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당시 프로파일러들이 붙어가지고 이건 분명히 40대 뭐 어쩌고 했는데 자꾸 보니까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일본 사회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토크쇼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토크쇼를 하면서 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선이 무너졌다 어쩌고 했는데 그 토크쇼에 나온 중학생이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을 죽이면 안 되나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잘 못한 거죠.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나요? 말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예, 생각했는데. 예. 막 그런 것들이 한번 화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걸 물었어? 진짜 궁금해서 물었을 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잘 캐치하시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그 마리아 비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렇게 묻는 것들의 의미부터 보자 이거죠. 아주 교활한 질문이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뭐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어떻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 네.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윤리라는 걸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윤리를 하나의 고정된 법률 같이 생각하잖아요. 법조문처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우리 십계명하고 네. 불교에 네. 5개 하듯이 불살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이거죠. 윤리라고 말할 때 윤리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이런 것들이 윤리가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질문을 이 당연한 걸 왜 묻냐라고 무시한다기보다 사실은 이 당연한 거를 묻게 될 때는 이 사회가 지금 위험한 사회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회는 이미 위험한 사회인 거죠. 당연한데 그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것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당연한데 그것을 이제 질문하는 것은 이미 그 사회의 근본적인 암묵적인 약속이랄까 합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일단 뭐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네. 지선 씨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 너무 당연해서 사실 지금 머릿속에 막 엄청 혼돈이 막 이렇게 당연히 이제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죠. 왜 안 될까? 저는 네. 이 질문에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이가 물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이가 묻게 된 그 상황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기에는 온 세상이 다 서로를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아니면 우리한테 살인사건 아니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고 묻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죽이는데 나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질문으로 네. 돌아와서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피해자의 네. 이유로 하나가 있고 네. 가해자의 이유로 하나가 있고 네. 우리 사회의 이유가 하나가 있다. 정프로는 그렇게 나눠서 봅니다. 일단 피해자는 알겠고 당연히 이제 피해자는 이제 그 피해자의 일종의 세상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뭐 돌이킬 수 없는 네. 상처를 주고 등등등의 이건 뭐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이유인 것 같고 사회적 사회적인 이유는 만약에 살인이 누군가의 이유로 용인이 된다 혹은 뭐 이게 아주 극형으로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살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쵸. 뭐 그 사람의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뭐 내가 숨기고 싶은 뭔가를 계속 영원히 숨길 수 있다든지 등등 사회적으로 만약에 살인이 용인이 된다면 그 사회는 유지가 안 된다. 네. 힘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을 혹은 기회를 엿봐서 그 사람이 빈틈을 보일 때 빨리 죽여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지가 도저히 안 되고 그 사회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건 네. 살인이 용서가 안 되는 거고 가해자 요게 이제 제일 네, 가해자.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가해자에게도 안 되는 것은 누구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이제 그거에 의해서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살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얻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일종의 자기가 약간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하여튼 뭔가가 막 폭주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사람 자체도 되게 아주 인성이 망가질 것 같아요. 살인하는 그 행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려동물 같은 거나 동물 죽이는 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동물한테도 나에게 안 좋은 거지만 행하는 사람한테 되게 감정을 되게 안 좋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면 훨씬 더 본인의 가장 잔인한 뭐는 드러나고 가장 착하거나 이게 이성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인간화를 조장하게 되니까. 네네네. 우리 하면 안 일당백 된다. 하면서 정박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큰 권력,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람의 목숨을 너 죽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럴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절대적 자유라고 말할 때 그 절대적 자유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절대적으로
주어진다면 그건 결국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대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힘의 상징같이 네. 느껴지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히 안 되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근데 지금은 뭐 어떻든 또 전쟁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지금 법률로 사형제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국가가 법률에 어떤 의거해가지고 정당하게 사람의 목숨을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닌데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장치, 제동 장치가 있다지만 어쨌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차차 네.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가 말하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한번 말하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관점 빌려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들은 정의를 말할 때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런 것들, 평등 이런 것들이 개념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누군가에게는 허용되고 누군가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의에 반한다. 누군가는 이 법률로 처벌하는데 누군가는 이 법률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건 정의에 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정의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물건을 도둑질했다든지 나를 뭐 한 대 쳤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재산이라든지 나의 자유랄까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의는 손상받은 것들을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재산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한테는 재산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배상을 해줘야 되고,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예전에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감옥에 징역살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살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들은 어떻게든 간에 뭐 완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살인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한번 돌이킬 수 목숨이 없죠. 가면 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 이건 인정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인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고전적인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가장 오래된 이제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죠. 계시, 신의 계시의 형태로 우리가 십계를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석판에다가 확세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이거죠. 어느 왜냐? 문화권이나 어디나 다 그건 다 있는 거 같아요. 네네. 하늘이 부여한 거다 이거. 우주가 부여한 거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근대 들어서 힘들어진 게 신이 죽어버렸잖아요. 신은 죽었는데 그럼 더 이상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죠.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죽이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따르면 되는데 지금 신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렇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예전에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회계약론의 전제는 뭡니까? 이 사회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우리가 좀 더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중에 일부분을 조금씩 내놓자.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리바이어든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도덕도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윤리도. 자, 우리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요거는 착한 걸로 하자. 요거는 나쁜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어떤 데서는 전쟁하잖아요. 살인을 해라. 사람 많이 죽으면 막 영웅이라고 국가 이름으로 훈장도 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국 신이 사라지고 우리가 어떤 근거가 없다 이거죠. 우리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라는 건 항상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대 들어와갖고 우리가 태어난 게 신의 섭리인 줄 알았더니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교에 대한 것들이 걷어지고 나서, 우상이 걷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정당성이라는 걸 찾지를 못하잖아요. 왜 내가 이 세상에 꼭 살아가야 되는지. 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못 견디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없으면 내가 꼭 이 세상에서 착하고 아름답게 살 이유가 뭐 있냐. 나는 그냥 내 욕만 가는 대로 막 살아갈 거야. 그게 극단적이 되는 게 살인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되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유를. 그게 사실은 20세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작업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을 설명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듯이 어떤 사람도 나를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20세기에서 예전에는 신이 다 말을 해주단 말이에요. 신이 다 보증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조상이 보증을 해주고. 근데 지금 그게 다 사라졌다 이거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괜찮은 이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사실은 이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하고 가장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린 질문 아닌가. 그래서 참 이게 역설적으로 마리아 비틀이라든지 블랙츄리안 영화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요거는 인과응보고 저거는 죄란 악이란 무엇인가라지만 실제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영화라든지 소설을 접해보면 상당히 한번 또 재미있는 관전 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영화부터 볼까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영화 블릿 트레인. 여기 참 고민인 게 뭐냐면 네. 이런 이제 영어 제목들 가운데 이제 아주 네. 명확한 한글화가 가능한 제목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블렛 트레인 써도 되고, 네, 맞아요. 블릿 슈레인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 개가 가능하니까 이거 우리가 네. 뭘로 검색을 넣어야 가장 정확한지
그게 좀 애매합니다. 아, 그래요? 아마 이제 분리드레인인 것 맞습니다. 같긴 한데. 맞아요. 예, 지금은. 아,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좀 잃어버린 손님들이 있거든요. 네, 그 손님들 다 모셔와야 되는데. 우리 정박님, 아마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박님 참 저렇게 책 멋있게 놓고 네. 보시는 거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정박님처럼, 우리는 이제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나 정박님처럼 이렇게 독서대 하나 있으면 아주 그 폼이 납니다. 항상 저거 들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저거 없으면 책을 못 읽으시니까. 네. 요 리드모아 독서대입니다. 이게 어. 이게 하부가 아주 묵직합니다. 묵직. 왜냐면 책 읽을 때 가벼운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밑에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우리 네. 또 하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체가 묵직해야 됩니다. 하체는 묵직해야 돼. 네네. 예, 그래야 이게 흔들림 없이. 그래야지 오래 산대요. 뿌리 깊은 나무죠. 네. 하여튼 이 리드모아 독서대, 하체가 튼튼한 네. 리드모아 독서대로 안정적으로 책 이렇게 읽으시면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정말 책 읽는 재미가 날 것 같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지고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그리고 자기 키에 따라서 각도도 다 조절이 되는 네. 리드모아 독서대.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맞아, 무거운 책 넣었는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리드모아 독서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우리 정박님처럼 독서 생활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영화 얘기부터 한번 살짝 네. 가보겠습니다. 영화 네. 뭐 간단한 줄거리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죠, 저희가. 결국 이제 브래드 피트 나오고요. 그 주연은 이제 브래드 피트 나오고 산드라 블록이 나오고 네. 조이 킹이라고 아주 조이 킹. 여배우가 아주 연기를 잘하는데, 그리고 에런 테일러 존슨 뭐 하여튼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를 출발한, 뭐 신간센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신칸센. 도쿄를 출발해가지고 영화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교토, 경도까지 가는 거죠. 옛날 수도. 도쿄에서 교토가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까지 가는 열차에서 일어나는 킬러들의 서로 이제 추격과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아주 액션극이 아주 신나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특히 타란티노 감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 영화에 완전히 흠뻑 매료되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피가 난무하고 그래서 이제 R 등급을 받긴 받았는데,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런 느낌 들어요. 왜 이제 이렇게 뭐 타란티노 감독도 자기 영화에 유혈이 난무하냐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만, 그걸 뭐 그게 여러 견해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폭력성을 조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어떤 피라는 것이 폭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현실 생활 속에서 항상 그 우리가 억눌리는 어떤 좌절감들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예전에 나스메 소세키 그 풀벽이라는 소설의 첫 대목에 나오는 건데, 이치를 따지다 보면 너무 이제 우리가 지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모가 나기 쉽고, 또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다가는 낙오되기 쉽고, 네. 현실에서 낙오되기 쉽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자기 고집만 세우면 외로워지기 쉽다. 그러니까 세상사 살아가기 참 힘들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아무리 세상을 뒤져봐도 그런 곳은 없다 이거죠. 자, 그런 곳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생겨나는 게 뭐냐면 시와 소설과 음악과 미술과 무용, 이런 예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것들을 그래도 이 세상에 여유랄까 배출구를 주는 게 이제 예술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안에 사람의 어떤 피가 터지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영화에서 물론 뭐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희생되는 나쁜 놈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나쁜 놈들은 대부분 얼굴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무정형으로 나오거든요. 우르르 달려드는데 그냥 픽픽픽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아니 나쁜 놈도 얼굴 오래 비춰지면 우리가 척은짐이 생기잖아요.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죠. 나쁜 놈들 항상 뭐 가면 같은 거 쓰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목이 댕강댕강 잘려도 그런 느낌을 안 주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술적인 하나의 어떤 형상화 일환으로 이제 요걸 보면, 물론 폭력성을 어느 정도 그는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너무 이걸 봤으니까 사람이 이 영화 보고 나서 다른 사람 때리고 싶다, 이거는 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영화에서 이게 약간 잔인 장면 보면 네. 가려요? 아니면 그냥 감아요? 아니면 저는 굉장히 잔인한 성격이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네. 게임 좋아하는데 네. 게임 속에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게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고, 게임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긴 해요. 게임 속이니까. 내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이런 물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들이 오히려 고어물 같은 예? 거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럴 수 있는 네. 거죠.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제가
쌓은 데이터에도 역시 네. 아, 잔인한 영화 좀 슬래셔 무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자르고 뭐 이러는 거 네.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냥 판단할 때는 네. 어쨌든 누구나 인간은 다 어떤 뭐 잔인성 혹은 폭력성들을 갖고 있을 텐데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어떤 형태로든 좀 분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덜 그러니까 분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더 이렇게 많아서 또 갈라치기 하네.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더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선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갑자기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잔인한 폭력들이 좀 난무하니까 네. 뭐 그게 좀 싫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아,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가 도쿄에서 교토까지 가는 음. 열차에 한 킬러가 탑승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브래드 피트가 배역을 맡은 레이디 버그라고 부르죠. 네. 레이디 버그. 레이디 버그, 레이디 비틀 이런 말을 쓰는데 네. 그게 결국 이제 무당벌레예요. 무당벌레. 무당벌레를 영어로 이제 레이디 버그, 레이디 비틀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무당벌레 아시죠? 빨간 네. 등딱지에 검은 점박이. 같은 게 네. 7개 있는 게 아, 7개예요 그게? 7개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는. 그래서 일본 말로는 텐토무시, 천도충, 하늘 천 길도자 벌레충자를 쓰고 우리는 이제 무당벌레. 네. 약간 좀 다 그렇죠. 그죠? 레이디 비틀 할 때 이 레이디는 일종의 성모 마리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적인 느낌 많이 들죠. 우리 아, 그러네요. 무당벌레도 그렇고. 예. 그래서 레이디버그가 타요. 탔는데 간단해요. 그냥 그 열차에 있는 트렁크 하나를 내가 슥싹 해가지고 다음 역에서 바로 내리면 된다. 아주 간단한 임무인데 이 레이디 버그라는 사람이 정말 운이 무지무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계속해서 불운의 아이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상대로 작업은 쉽지가 않은 거죠. 바로 내리려고 했는데 자기를 원수로 알고 있는 다른 킬러가 울프라는 킬러가 탑승해가지고 바로 다짜고짜 이제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격투가 벌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리지를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 울프라는 킬러를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게 된 네. 거죠. 네. 그 와중에 자기가 가방을 이제 하나 탈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가방의 본래 주인이 누구냐면 또 킬러 2인조예요. 상동이 킬러로 나오는데 과일 이름을 써요. 텐저린과 레몬. 그러니까 밀감이죠, 텐저린. 밀감과 네네네. 레몬 해가지고 이 2인조가 지금 자기들 의뢰를 받은 폭력 두목의 아들을 납치가 됐는데 그 납치된 아들을 구해오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본래 이제 몸값을 가방에 담아놨는데 그 아들과 몸값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이제 그 두목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지금 가방을 여기서 이제 탈취를 한 거죠. 네. 그럼 거기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가방이 아주 여기서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예전에 히치콕 감독이 잘 쓰듯이 일종의 맥거핀이죠.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네네. 주의를 이제 계속 딴 데 돌리기 위한 거지. 이게 실제 자체는 뭐 하여튼 네. 그런데 이쯤에서라도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나요, 설마? 스포가 다수 다수. 적나라하게 적나라하게. 심지어 결론까지 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결론까지. 네, 혹시라도 이게 영 네. 불편하다 싶으시면 그냥 책 저희가 아마 2부쯤에서 네, 더 네. 많이 다뤄드릴 것 같은데 책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럴 수가. 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결국 이쪽 2인조가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가방이 없는 거죠. 가방을 보관소에 해놨는데 우리가 열차와 열차 사이에 트렁크 보관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쓱싹 해버린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가방 어디 갔지 막 둘이 고민한 사이에 다시 자리로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무사히 모시고 가야 되는 그 폭력 조직의 아들 도련님이 타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아,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큰일 났네, 걔네. 네, 우리 내자로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얘를 죽였고 잃어버린 제 가방을 어떻게 찾느냐로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재밌는데 여기까지는? 가방 안에 그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야? 반자연 유기농 효소? 그렇죠. 보물이 들어있죠. 그럼 훔쳐야지. 바나나의 자연 유기농 효소가 네, 그럼 딱 훔쳐야 열면 됩니다. 들어있는 거죠. 네. 단자연 유기농 효소는 유럽 기준 까다로운 유럽 기준 통과한 네. 베지테리언을 위한 비건을 위한 우유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있는 아주 식물성 효소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몸과 잘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좀 더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단자연 유기농 효소
요즘 효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효소로 또 건강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전 단자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드시고 계시죠? 네네.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예, 피부도 좋아지는데 장이 진짜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거 안 챙겨주면 섭섭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유기농 효소만으로 다른 건 이제 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피부가 아주 많이 지금 안에 막 혈관까지 다 보입니다. 그 안에 하얀 게 뼈죠. 아마. 그만하세요. 네. 자, 단자연 유기농 효소와 함께 깨끗한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킬러들이 레이디 버그가 있었고 밀감과 레몬이 있었고 죽은 울프가 있었는데 또 다른 이제 일종의 킬러라고 해야 될까? 또 킬러가 또 예, 있어요? 그 열차 안에 네. 킬러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나오는 킬러는 원작에는 중학생으로 나오는데 네. 프린스로 나와요, 왕자. 근데 영화에서는 여자로 나와요. 프린스가 여자애로 나와요. 조이킹이 기획을 맡았는데 네. 프린스가 기무라라는 남자를 열차 신간센에 타게 유인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유인했냐면 기무라의 아들을 백화점에서 유인을 해가지고 백화점 옥상에서 밀어가지고 중투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무라 쪽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너 아들을 옥상에서 밀어뜨린 범인이 신간센 뭐 6호차 좌석 A에 타고 있다. 이리 와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완전히 전직도 킬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던 놈 복수하기라. 기무라도 전직 킬러였단 말이에요? 그 왔는데 딱 와가지고 탁 총을 댔는데 갑자기 어린 여자애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프린스 왕자가 바로 전기충격기로 기무라를 쓰러뜨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무라를 꽁꽁 묶어버리는 근데 거죠. 진짜로 중학생이에요? 여기서는 원작에도 중학생이고 영화에서는 아주 어린 이제 귀여운 아주 어린. 소녀로 나오죠. 그러니까 도저히 얘가 저렇게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조이킹이 연기를 잘했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원작에서는 이 소설에서는 정말 조이킹 비역을 맡은 왕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귀여운 외모를 하고서 소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을 죽인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까지 10명 이상의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죽이면 절대 죄를 밟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는 도덕적인 죄책감이 안 느껴지고 너무 흥미롭더라 이거죠. 사이코패스네. 그렇게 보면 사이코패스일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보통 그 아까 말씀드린 1997년에 네. 그 사카키바라 사건, 고베 중학생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일본의 당시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정말 어린애들의 내면에 들어있는 마지막 선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과연 정상인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하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그 남편을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그 지금 재판을 벌여지고 있는데 네네. 이건 뭐 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하는데 네네. 그건 사실 그렇게 규정해야 우리가 편하거든요. 쟤는 우리하고 달라라고 규정하는. 근데 사실은 이제 일본의 97년 사카키바라 사건에서 왕자 왜 자꾸 나오냐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범죄 속에 결국은 악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라는 걸 전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에서 사카키바라 사건 때 바로 그 중학생 범인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사이코패스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마리아 비틀 이쪽에서는 계속 그것들 소설에서는 이제 그걸 한번 추적해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프린스 왕자가 기무라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원대한 이제 빅픽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실현하는데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뭐 소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프린스라는 흔히 말하는 아이가 보여주는 악의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이라는 게 우리가 듣다 보면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한 번은 했음직한 그런 그래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거 뭔지 빨리 말 좀 해주세요. 궁금하잖아요. 예, 나중에 하여튼 좀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정말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의 하나에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람의 정신을 묘하게 긁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 단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신의 근육을 단련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용모랄까, 자기의 뭐 지능이랄까, 그리고 자기의 부모, 가족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쳐버리잖아요. 냄새 뭐 냄새, 그러니까 용모나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프린스 왕자가 보여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네. 어른들을 흔히 말하는 찜찜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외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귀엽다, 얘는 사랑스럽다. 그렇지만 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 마음 편하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고 어떤 뭐 독서랄까 어떤 다양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자기 기준에 비춰가지고 뭐 얘는 중학생이고 얘는 14살이고 얘는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이런 애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오는 거죠. 영화의 틴스는 아주 연기를 또 조이킹이 잘했습니다만 소설의 어떤 배역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네. 그것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악의 어떤 현상학이라고 해야 될까. 악은 이렇게 춤추구나. 그리고 악은 이렇게 교활하구나. 그리고 악은 이렇게 운이 좋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아까 말씀드린 그 킬러라고 얽히게 되고 네. 또 다른 또 킬러가 또 나오거든요. 그 말벌이라고 독을 이용해서 이제 독살하는 킬러인데 고기가 또 이제 이 기차에 들어있게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킬러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프린스에게 잡힌 기무라. 네. 기무라의 아버지가 또 전직 유명한 킬러였거든요. 네네. 이 할아버지가 결국 마침내 또 딱 이 열차에 탑승을 해가지고 또 화려한 복수극을 펼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보면서 조금 사람들이 이 영화가 뭔지 모르겠다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각각의 서사를 하나씩 만들어 놓거든요. 얘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얘들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니까 그게 나중에 이 가지가지 줄기가 나중에 하류에 와가지고 큰 강령에 다 합류가 되거든요. 그 합류가 될 때 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완전 폭포수 같이 이게 뭡니까? 물결들이 치기 시작하는데. 지루해요? 네, 조금 지루하진 않는데, 지루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킬빌 볼 때 각각 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얘는 원래 누구에게 있었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 예전 음악이라든지 아주 신나는 음악들이 나옵니다. 빌드업 과정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기존의 영화 문법에서는 조금 언제 이게 얘기 시작되나 이런 정도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그 장점이 설정이 열차라는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네. 궤도에 오르면 내리기 힘들잖아요. 네. 여기서는 아무도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긴장감과 박진감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또 반드시 지루하지는 않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영화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설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인과응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생수병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사건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생수병 하나에 있었는데 그게 뭐 열차 앞에 그물망에 들어가 있다가 그걸 누가 수면제를 타고 그걸 마시고 총을 쏠려다가 수면제 취해가지고 넘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그 사건이 꼬이게 되는데 그 사소한 거 하나가 모든 것들하고 연결된다. 이제 그런 식의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카오스 이론도 들어가 오늘 있죠. 스포하기로 했는데 그냥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네. 영화를 뭐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작은 거 하나를 여기저기랑 막 연결시키는 네.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게 잘 된 영화를 보면 되게 막 통쾌함을 느껴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뭐 하나 던져놓고 뜬금없이 뭐 아무 뒷이야기랑 연결 안 되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네. 너무 좀 엉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받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치밀하게 네. 암시를 주고 복선이 깔려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 영화를 잘 보시면 대단히 이제 재미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영화 볼 때 예측 가능한 게 되게 네. 실증나고 싫거든요. 네. 어때요? 예측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설하고 좀 다르게 영화는 이제 예측 가능성을 너무 하면 스펜스가 안 생기잖아요. 네. 예측 가능성을 계속 배반하게 만들죠. 배반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 재미가 생겨나니까.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킬러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갑자기 뒤집어 엎어지고 또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또 뒤집어 엎어지고. 그러니까 할리우드 실제로 영화를 만들 때 대본에 거의 10% 이상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점검하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모든 장치들은 다 영화에 구현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는 대단히 아주 하나씩 짚어보면 대단히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브래드 피트 빵형은 빵형. 자기 원래 그 의뢰받은 그거를 이제 마무리 잘 하고 네. 끝냅니까? 뭐 그러니까 본래 이제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본래 의뢰는 다 실패하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의뢰인이 기본적으로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의뢰를 부탁해놓고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지금 킬러를 기차에 다 모은 거예요. 중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중학생도 있는데 또 그 다른 킬러를 다 모아가지고 1타 7, 8피 다 이제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그럼 기무라. 또 백의 사신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소설에서 미네기 씨라는 두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의 사신 화이트
뭐라고 데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러시아 출신으로 그 실질적인 모든 일본 암흑가, 동북아 암흑가의 대부가 되어가지고 네. 이 모든 킬러들의 다 자기 원한이 있는 거예요. 밀감과 레모는 얘들이 자기 저 요하네스버그와 남미에 가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자기가 수습을 하러 이제 일본을 떠났단 말이죠.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이 납치가 됐는데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들을 구해주러 갔다가 결국은 죽게 된단 말이죠. 이 교통사고, 다른 킬러에 의해서 교통사고 나서 심장에 큰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병원을 갔는데 이 심장 최고의 전문의가 그 전날인가 이틀날에 아까 말한 독을 이용한 킬러에 의해서 독살당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죽는 바람에 자기 부인이 수술을 못 받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독을 이용한 킬러도 죽여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한 레몬과 밀감 형제도 얘들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얘들도 죽여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킬러, 그 킬러를, 카보라는 킬러를 죽여야 되니까 얘한테 원래 가방을 찾아오라고 의뢰를 준 거예요. 근데 카보가 배탈이 나서 그 대신에 이제 운 없는 레이디 버그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모아가지고 다 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게 막 변수가 생기고. 네네네. 우리가 흔히 말로 인생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큰 어떤 우리가 삶의 네. 어떤 메시지보다 역시 브래드 피트가 녹슬지 않았다. 지금 62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렇잖아요. 62년. 그래요? 네, 근데 뭐 여전히 뭐 팔팔 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감독도 뭐 예전에 브래드 피트의 스턴트맨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그 누굽니까? 최근에 그 탑건이었나요? 네. 거기서 그 누구죠? 비슷한 나이대. 탑건의 톰 크루즈? 톰 크루즈는 완전히 이번에 대성공을 한국에서 거둔 것 같은데 네. 브래드 피트는 좀 아쉽게도 흥행은 못했나요? 흥행은 지금 한 13만 명. 아이고. 제가 그래요? 근데 브래드 피트 영화 중에 그래도 저는 항상 거의 재미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브래드 피트 나왔던 영화는 네. 어떤 영화든 그 재미없는 영화를 제가 뭐 잘 수입이 안 돼서 못 봐서 그랬을지 몰라도 뭐 재밌었던 영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 뭐 파이트 클럽이니 브래드 피트가 제일 먼저 나온 뭐 영화가 제일 먼저 출연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처음 딱 들어왔던 게 그 네. 델마 루이스였어요. 델마 루이스. 네, 거기서 꼬시는 역할을 네. 했잖아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남자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네. 사기치는 그렇죠. 꽃뱀 비슷한 예전에 머니볼. 재밌고 네. 가을의 전설 네. 트리스탄. 네. 좋은 영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우리 했었던 그 트로이 트로이. 네네. 네네. 너무 멋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런 영화들이 생각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우리 정광님은 2번 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줄거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각각의 서사의 연결을 보다가 연결 지점들이 재밌는 게 많군요. 그걸 연결 보다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열차라는 레일에 제한된 공간이니까 거기서 결국 이제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되었다가 적이 되었다가 뒤죽박죽 되고 그러니까 적이 친구가 되고 이런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보면 이런 거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예비된 것들이다. 이제 동양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갖고 결국은 이 한 방향으로 다 온 것이다. 뭐 이런 의미니.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가 큰 어떤 하나의 주제일 수 있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 그게 뭐 과연 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이제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서는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다. 아까 전에 인물 소개해 주실 때 레이디 버그가 운이 정말 없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런 요소겠군요. 그러면 운이 진짜 없는데 네. 계속 뭔가 이게 행운으로도 작용할 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과연 운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거죠. 운수 좋은 날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진건. 네. 벌써 예약하시나요? 운수 좋은 날의 그 어떤 역설 이런 것들이 또 이 영화에 녹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벌써 노래 신청하시는 줄 알았어요. 운수 좋은 날. 네네. 근데 결국 여기서 보면 뭐 영화도 그렇습니다만 그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있잖아요. 네. 살아남는 사람이 가장 운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에서는 그 이긴 사람이 승자가 아니거든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마찬가지 같아요. 살아남는다는 것들. 그것이 가장 운 좋은 거다 이거죠. 네. 뭐 여기서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빼앗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각축 속에서 네네. 악다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완전히 뭐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칼날 같은 어떤 긴장 속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뭐냐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남는다는 것의 어떤. 우리 지금까지 영화 얘기 참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박님은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걸 추천해요? 아니면은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걸 추천해요? 책을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제가 보기엔. 먼저 보고 네네네. 영화를 나중에 봐라. 영화를 보면 약간 좀 실망하진 않을까요? 그렇진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영화와 그냥 책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기에는 네. 이 소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 그 네. 사실 재미가 있- 그래서 그게 우리 전문 아닙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되게 기대가 또 책에 대한 기대가 또 높아지는데 네. 영화는 제가 한번 주말이나 추석 연휴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추석 연휴 지나자마자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또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9월 18일 일요일이죠. 네. 네, 일요일에 추석 끝나고 아마 끝나고 돌아오는 주가 될 텐데 그때 전북 익산에서 네. 1kg 커피 공장 본사 방문 거기서 이제 저희가 녹화를 또 합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분들 가운데 그 근처 사시는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뭐 날 맞춰 일요일이니까 한 번쯤 뭐 지방 한번 또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 네, 여행 살짝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익산까지 오셔도 좋고요. 네, 1kg 커피 본사로 오시면 저희 녹음하는 거, 녹화하는 거 한번 같이 현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은 오후 한 2시. 2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네. 좀 일찍 오시면 뭐그 1kg 커피에서 같이 또 저희랑 뭐 식사, 점심 정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그것까지 좀 무리인가요? 여튼 뭐 저희는 조금 더 일찍 가 있을 예정이니까 네. 그렇게 오시면 좋겠다. 댓글에 보니까 오신다는 분 이렇게 네. 몇 분 보이시던데 음. 한 10분 오시면 어떡하죠? 10분 오시면 뭐 좋은 거예요? 끝나고 같이 뭐 또 이렇게 하고 네. 많이 오시면 이제 뭐 치킨 정도 오. 네, 더 많이 오시면 이제 커피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1kg 커피 사장님이 또 잘 협조를 해주셔서 네. 저희가 1kg 커피 본사에서 녹화를 이번에 9월 18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 트레인 영화 이야기는 뭐 요 정도 하고 네. 그럼 네. 책 이야기 조금 하고 이제 네. 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마리아 비틀이란 제목이 이제 원래 제목이고 네. 네. 그 쓴 사람이 이런 쪽 책을 굉장히 잘 쓰는 모양이군요. 네. 네. 근데 그 이사카 고타로가 이 그 일종의 킬러 소설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소설하고 연결되는 게 그레스호프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프? 메뚜기. 아, 네, 그래서퍼. 그래서퍼. 네. 그게 참 신선한 소설이었거든요. 그 소설은 뭐냐면 프로이라인, 독일말로 프로이라인, 영양이란 우리 영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른 사람의 귀한 딸을 높여가지고 영양 네. 이렇게 하듯이. 아, 영양이라고도 하나요? 예, 예. 아, 영예 영예 하듯이. 네, 네네네. 영예 씨, 뭐 이렇게 그렇죠. 막대 그래. 먹은 영예 씨. 네. 근데 그 데라라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암흑가의 큰 손이죠. 그 프로이라인이라는 회사를 하는데 그 흔히 말하는 젊은 남녀를 납치해가지고 납치는 아니죠. 유인을 해가지고 뭐 약을 뭐 먹인다 이래가지고 결국 장기를 적출한다든지 어휴. 아니면 사창가나 유흥가에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나쁜 일을 하는 회사인데 그 이제 주인공이 부인이 데라하라의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위장 취업을 하게 됐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얘를 이용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 부인의 복수를 위해서는 사람을 유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 마리아 비틀에 나오는 독을 이용한 말벌이라는 그 암살자가 얘한테 유인당해가지고 들어가는 척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그 데라라는 두목을 독살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킬러가 나와요. 고래라는 킬러가 나오고 고래라는 킬러는 뭐냐면 살인 청부업자는 들어봤는데 자살 청부업자는 들어보셨습니까?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 네, 거예요? 딱 사람 만나가지고 일종의 체면이죠. 딱 해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럼 자성조 알아서 참 약간의 판타지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런 수는 있다고 보여지죠. 고래라는 자살 청부업자는 항상 재화벌이라는 책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청부업자들 다 이름을 왜 이렇게 다 곤충, 뭐 동물. 동물. 예. 뭐 감, 이게 되게 안 어울리는 이름 그렇죠. 아니야? 나팔꽃도 있고 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살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안 어울리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킬러가 나오고 이제 푸시맨도 나와요. 가장 거기서 최강의 푸시맨? 킬러가 푸시맨이죠. 밀어서 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의뢰를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교차로라든지 이럴 때 탁 그냥 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그 푸시맨이 실수인 것처럼 뭐 네. 이렇게. 아. 그 푸시맨과 이제 고래의 대결도 나오고 하여튼 참 되게 재밌게 나오는데 거기서 결국 이제 그게 2004년에 나왔고 6년 후에 이 소설이 나왔을 거예요. 그 나오는 인물들이 그 마리아 비트레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사카 고타로가 보는 추리 그러니까 일종의 킬러 소설에서 결국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악이란 무엇인가죠? 이블.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랑? 악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정말 나쁘다. 우리 진짜 객관적으로 나쁜 놈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꼭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매력적으로 잡아 끄는 것도 악이 될 수 있는 거죠. 악이라는 거. 사람에게 매력을 주는 것도 악이 될 수 있고 또 정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도 악이라는 거. 얼굴은 정의의 탈을 쓰고 있는데 실제 악이 될 수 있고 네, 또 악이라는 게 여기서는 권력도 될 수 있고 매스미디어도 될 수 있고 유명한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제도도 될 수 있고 악이라는 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은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꼭 네. 킬러 소설 말고 또 화성에 가서 살 생각인가 골든 슬럼버 이런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관료화된 제도랄까 이런 것들이 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책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판단을 진짜 이 판단이 중요하다라든지 이건 정말 엄청난 결과를 나온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대부분 판단을 못 내린다는 거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전부 주변 사람들 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법안 통과돼 버리고 어느 순간에 뭐 정말 돌아오지 못할 길을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을 거야. 정부가 말을 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이 말을 했잖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 하다가 다 뭐 죽듯이 그렇게 방금 된다는 이렇게 거죠.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돈 룩업 보셨어요 혹시? 돈 누고 봤죠. 네네. 약간 그 느낌이 네. 나네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근거나 정당성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내가 과연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진짜 돈 룩업처럼 그냥 우르르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결국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다가 그 문제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사카 고타로가 일본 사회의 어떤 그 2000년대 이후에 우경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의를 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죠. 뭔가 자꾸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목소리를 내고 뭔가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 사람은 일종의 악에 대항하는 게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악을 대항하는 건 네. 악에 대항하는 것은 용기다라고 보는 사람인 거죠. 정의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도 정의로 악도 자기도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그 악에 대항하는 것은 이제 용기라는 거죠. 용기, 소신 뭐 이런 거겠죠. 예, 남하고 똑같이 안 간다는 것들. 남이 다 이런 게 간다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so.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렵죠. 네.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늘 경험하고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늘 질문하는 사람이 사실상 악에 대항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악이 많아요. 아주 선한 얼굴을 띤 악들이 많습니다. 네, 제일 착한 척하고 제일 뭐 그런 악들이 네. 참 많아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네. 대항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건 인정. 아니 근데 그 용기라는 게 이제 나중에 뭐 까미나 레비나스 같은 사람들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철학자나 네. 작가들 이야기는 그 용기라는 게 사실은 뭐 내가 막 우국지사 이런 용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친절하게 하는 게 용기라는 거죠. 뭐 남들에게 먼저 가십시오라고 문 먼저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먼저 눌러주고 그런 것들이 사이고 사야지 나중에 진짜 위급한 순간에 그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급한 순간에 오히려 정말 발현한 게 난 평소에는 이렇게 넘어와도 돼. 나는 큰일 할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일 할 때 되면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작은 일에 뭐 이런 흔히 말하는 막 끊임없이 사소하게 친절하게 하는 행동들이 쌓이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큰 일에도 딱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건 제가 정말 절감을 하는 게 네.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정말 큰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또 닥수를 신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깔창. 네. 그걸 이제 끼고 신발 항상 신는데 점점 제 자세가 아주 곧아지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항상 키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늘 구부정했거든요. 엄청 구부정하게 걸어 다니시던데. 네. 근데 이제는 점점 꼿꼿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자세가 올바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지금 프로모션 중이긴 한데요. 네.
보면 이제 굴곡이 이렇게 내 발에 딱 맞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걸음걸이도 조금씩 바른 걸음걸이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도 저절로 올고 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의 할인에 닭소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 인공지능 맞춤형 인솔 깔창이죠. 기능성 깔창. 닭솔 프로모션 하실 때 그 프로모션欄에 닥치고 닭솔 이렇게 입력하시면 닥치고 닭소리예요? 네. 진짜예요? 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프로모션 코드가 그거예요. 닥치고 닥치고 참 근데 이 사장님도 그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네. 닥치고 닭소리라고 했더니 시청자분들께 아주 우리랑 소통하는 분이에요. 아 네. 그러시군요. 바로 이제 코드를 닥치고 닭솔로 만드셨으니까 닭솔 들어가셔서 닥치고 닭솔 이렇게 한번 아니면 이제 먼저 자기 발부터 한번 찍어서 내 발 상태를 한번 좀 점검부터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가 오랜만에 원작 있는 영화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개봉을 한 Bullet Bullet Train이라는 Train. 그리고 이제 원작 소설의 제목은 마리아 비틀.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다시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건 역시 Bullet Train으로 네네.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네. 요 책으로 이제 원작을 삼았던 그 영화는 이제 저희가 1부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네. 이어지는 2부에서 네. 저희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네.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책은 우리가 스포를 해도 뭐라고 한 번은 안 하는데 네. 영화는 그렇게 영화는 스포하면 안 돼요. 그래? 네. 왜? 책은 응. 내가 상상하는 응. 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상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과를 알아도 다가오는 게 다른데 응. 영화는 스포를 하게 되면 계속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는 시각적으로 고정이 돼버리니까 네. 우리 지난 박경리 선생님 토지할 때 이 메모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이미지가 고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확장이 안 되고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이게 각각의 목소리가 다 내 목소리 이제 내가 읽으면서 다양한 목소리 들려오니까 네. 그것에 관해서는 또 아무래도 과정을 더 즐기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네. 좀 드네요. 그래. 여러분 카이조 소재가 범인입니다. 유주얼 서스펙트 아시죠? 네. 진짜 성격 이상해. 꼬였어. 악이야, 악. 식스센스는 그 아저씨 죽은 귀신이에요 사실. 진짜 성격 이상해. 근데 사실 또 웃기는 게 어차피 다 흑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 픽션의 픽션인데 네. 왜 우리는 그 픽션에 또 그 사실의 그 세계를 입혀가지고 그걸 또 막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진위를 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인간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 사실 나중에 한번 그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환경과 환세계 그 움벨트하고 움개분 가지고 그 동물행동학에 했던 유명한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갖고 보면 진짜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 세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객관적인 세계라는 것이 과연 우리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나중에 한번. 기생충의 아, 그 그만하세요. 지하실에 진짜 성격 되게 이상해. 일하시는 여자분 남편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블레이드 트레인 원작 소설로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 네. 음악 어떤 노래 좀 해볼까요? 이문세님이 운수 좋은 날 하실 거죠? 저요? 네. 아니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문세의 운수 좋은 날. 저는 그러면 네. 이문세 조조 할인 아, 가겠습니다. 왜요? 영화. 네, 조조할인 네. 보시라고. 저는 뭐 별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네. 그 500 마일즈라고 뭐 재밌습니다. 네. 그건 네. 나중에 영화 보시면 그 음악이 왜 좋은지 알게 될 겁니다. 네. 뭐 영화 스포 다 해놓으시고 이거 뭐 재밌죠. 저희는 블레이드 트레인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